이시가미는 40대 독신남이다. 그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었다. 그는 작은 아파트 2층에 살고 있고 옆집에는 두 모녀가 살고 있다. 엄마는 야스코였고 딸은 미사토였고 중학생이었다. 야스코는 전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미사토를 낳았고 사별 후 전 남편과 재혼을 했지만 전 남편 도가시는 이렇다 할 수입이 없었다. 처음에는 일도 하고 열심히 사는 듯 했으나 직장을 잃더니 점점 경제활동은 하지 않고 야스코가 번 돈으로 지냈다. 야스코는 술집 호스티스였다. 야스코는 꽤 인기 있는 호스티스였는데 구도라는 남자는 야스코를 자주 지명하여 술을 마셨고 단골이었다. 구도 또한 우부남이었고 심정물적으로 야스코를 많이 도와주었으나 그렇다고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었다.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남편 도가시 때문에 결국 야스코는 5년 전에 도가시와 이혼하고 딸 미사토와 함께 도망쳤고 시골의 어느 도시락 가게에 취직했다. 두 모녀는 그 동네 작은 아파트 2층으로 이사를 했고 그 옆집은 수학 선생인 이시가미가 살고 있었다. 이시가미는 옆집에 이사 온 모녀 중 엄마가 그 동네 도시락 가게에서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출근 시간대 자주 들러 오늘의 추천 도시락을 사갔다. 변변한 대화도 하지 않았지만 야스코를 보기 위해 그 가게에 들르는 것도 있었다. 어느 날 야스코의 주소를 찾아낸 전 남편 도가시가 나타났고 야스코에게 또 돈을 요구한다. 저녁에 야스코의 집으로 찾아간 도가시는 또 모녀를 위협했고 협박했다. 그 대화 내용을 옆집 이시가미는 다 듣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 우당탕하는 큰 소리가 났고 야스코의 딸 미사토는 의붓아버지인 도가시의 머리를 둔 뒤로 내려친다. 그리고 저항하며 반격하기 시작한 도가시를 막기 위해 야스코는 옆에 있던 코타츠의 코드선으로 도가시의 목을 조른다. 잠시 후 도가시는 축 늘어졌고 자신들이 사람을 죽였다는 걸 알게 된 두 모녀는 겁에 질린다. 자수를 할까 생각했지만 그때 옆집에 사는 이시가미가 현관문을 두드린다. 다 듣고 있었다고. 시체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자수할 생각이 아니라면 자신이 시체를 처리해 주겠다고 한다. 야스코는 이시가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다음 날 도가시의 시체는 발가벗겨진 채 지문은 불에 타 없어지고 얼굴은 완전히 함몰된 채 근처의 어느 하천 산책로에서 발견된다. 시체는 파란 비닐 덮개에 덮여 있었고 그 옆에는 도가시의 옷으로 추정되는 의료가 절반은 불에 탄 채 드럼통에 버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펑크난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고 그 자전거는 아주 새 것이었다. 사건을 맡은 구사나기 형사는 일단 그 시체의 신분을 조사했다. 며칠 전 실종신고가 접수된 40대 남자가 묵고 있었던 모텔에서 지문 감식을 했고 거기서 나온 머리카락 등으로 오전자 감식을 했다. 그 유전자는 하천에서 발견된 시체와 일치하였고 그 모텔에서 발견된 지문은 시체 옆에 자전거에도 지문이 찍혀 있었다. 그로 인해 그 시체는 도가시라는 남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그때부터 탐문 수사를 한다. 도가시는 5년 전에 이혼한 전처 야스코가 있었고 야스코는 그 동네 도시락 가게에서 일을 한다. 그리고 시체가 발견된 그날 저녁 야스코는 딸 미사토와 함께 영화 관람을 하였고 그 후에 노래방에 갔으며 밤에 집에 돌아왔다는 알리바이가 있었다. 구사나기 형사는 야스코의 행적을 조사함과 동시에 옆집에 사는 이시감이라는 수학선생 또한 조사를 했는데 그는 자신과 같은 대학 졸업생이었다. 하지만 자신은 인문대였고 이시가미는 공대였기 때문에 서로 볼 일은 없었다. 한편 구사나기에게는 같은 대학 동창이고 그 대학 물리학과 교수가 된 유가와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가끔씩 사건 수사를 할 때 자문을 구하고는 했다. 유가와 교수에게 자신이 요즘 수사하고 있는 살인사건에 대해 얘기했고 이시가미 수학선생에 대해 얘기했는데 유가와 교수는 깜짝 놀란다. 유가와 교수 말로는 그 이시가미 선생은 우리와 같은 대학 출신이었고 수학과 출신이었으며 굉장히 똑똑한 친구라고 말했다. 유가와와 이시가미는 대학 때 친분이 있었으나 그는 수학과를 지망했고 자신은 물리학과로 진학했기 때문에 서로 점점 보지 않게 되었으나 이시가미는 굉장한 수재였다고 했다. 한편 옆집 모녀의 살인 현장을 처리해준 이시가미는 두 모녀에게 앞으로 경찰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고 두 모녀가 영화관에 갔고 노래방에 간 것 또한 이시가미가 일러준 대로 한 것이었다. 구사나기는 야스큐에게 여러 차례 탐문 수사를 하였으나 그녀의 알리바이는 완벽했고 허점이 없었다. 한편 유가와 교수는
구사나기에게 소식을 들은 이시가미를 찾아갔고 그 둘은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며 대학 시절 얘기를 나눴고 또 그때 당시에 그 둘은 학생들 사이에 얼마나 강한 라이벌 관계였는지를 되새기며 추억한다. 결국 지망한 과가 틀려서 둘은 나눠졌지만 이시가미는 아직도 수학 연구에 계속 정진하고 있었다. 왜곡이 적힌 그의 노트에는 수학 분야의 난제를 풀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보였다. 둘은 집을 나와 하천변을 걸으며 가던 중 이시가미가 자주 가는 도시락집에 들렀다. 그런데 그때 예전에 야스코가 호스티스 일을 할 때 자주 찾아왔던 단골 손님 구도 또한 야스코를 만나기 위해 그녀가 일하는 그 도시락집으로 찾아왔다. 그때 구도를 대하는 야스코를 보며 이시가미가 질투에 사로잡힌 것을 요가와는 목격한다. 또한 야스코를 감시하던 구사나기 형사 또한 이시가미가 야스코에게 연정을 품은 것을 눈치채었고 도가시를 죽인 범인이 이시가미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시체를 처리하는 데 이시가미가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는 전제로 수사를 한다. 한편 이시가미는 사건 후부터 매일 저녁 집 앞 공중전화로 나와 야스코의 집으로 전화를 했는데 앞으로 경찰이 또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기 위한 전화였다. 야스코는 그런 이시가미가 고맙긴 했으나 매일 저녁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오는 이시가미에게 부담을 느낀다. 설상가상으로 이시가미는 야스코를 만나는 구도를 미행하여 그에게 야스코에게서 떠나라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다. 매일 저녁 공중전화 부스에서 야스코에게 전화를 걸던 이시가미는 어느 날 야스코에게 이번이 그녀에게 거는 마지막 전화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그녀의 집 우체통 안에 3개의 편지와 1개의 메모를 남길 것이고 경찰이 오면 3개의 편지를 경찰에게 넘기라고 하고 1개의 메모에 적힌 대로 대응을 하라는 내용이었다. 다음 날 야스코는 3개의 편지를 경찰에 넘겼고 그날 이시가미는 경찰에 자수를 한다. 도가시를 죽인 사람이 자신이라고. 3개의 편지에는 그동안 이시가미가 야스코를 여러 차례 스토킹하는 내용의 글들이 적혀 있었고 이시가미는 경찰에서 자신이 야스코를 짝사랑했고 야스코를 괴롭히는 전남편 도가시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야스코에게 접근하는 구도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것도 자신이라고 자백한다. 하지만 사실은 하천변에서 발견된 시체는 도가시의 시체가 아니었다. 이시가미는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날 하천변에서 노숙을 하던 한 노숙자를 살해했고 그 시신을 도가시의 시신으로 위장시켜서 발견되게 했다. 그 노숙자에게 얼마의 돈을 주고 도가시가 입고 있던 옷을 입혀서 도가시가 며칠 전에 묵던 모텔에서 하루 동안 숙박을 하라고 시킨다. 그리고 거기에 머리카락과 지문 등이 남게끔 한다. 그리고 노숙자에게 자전거를 한 대 주면서 그 노숙자의 지문도 몇 차례 묻게끔 만들어 그날 밤 자전거를 타고 하천변에서 만나자고 한다. 하천변에 나타난 노숙자를 코타츠의 코드선으로 목 졸라 살해하고 그의 시신을 도가시의 시신처럼 위장시켜 하천변에 버린다. 그리고 실제 도가시의 시신은 조각조각 내어 강가의 3군데에 나누어 버린다. 이로써 실제 도가시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고 가짜 도가시의 시체가 발견되었고 경찰은 그 시신을 도가시가 아닌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시가미가 마지막으로 야스코에게 남겨준 3개의 편지와 함께 있던 1개의 메모에는 구도는 좋은 사람이므로 야스코는 꼭 구도 씨와 만나 행복하게 잘 살라는 내용이었다. 한편 이런 위장살인 사건을 간파하고 있었던 사람은 유가와 교수였다. 그는 대학 시절 이시가미를 알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시가미는 경찰이 시체를 도가시의 시신으로 착각하게 만들었고 야스코 모녀의 알리바이를 완벽하게 만들어냈다. 이시가미는 결국 재판에 앞서 구속이 되었고 오가와는 야스코에게 찾아갔고 이시가미가 도가시의 시체를 숨기기 위해 또 다른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시가미가 고도수에 복역 중일 때 야스코가 찾아왔고 야스코는 자신도 자수하겠다고 말한다. 이시가미는 자신이 야스코를 위해 꾸민 모든 일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에 절규를 한다. 사실 이시가미는 홀로 살며 수학 연구에만 매진하던 중 삶의 회의를 느껴 자살을 시도했다. 집안의 천장에 로프를 매달고 목을 매려던 순간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고 그녀는 야스코와 딸 미사토였다. 이사 온 기념으로 떡을 돌리던 두 모녀를 보며 이시가미는 자살을 멈추고 삶의 희망을 발견한 것이었다.